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과거에 세 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시북폭면, 분야면, 애동면. 여기는 지금 이 분야면 용현동은. 근데 여기 지금 1914년도에 일제시대 때 그 읍면 통합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1914년도에 용현동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용현동에 보면은 이제 어룡리하고 양현리 두 개에서 어룡의 용, 양현의 현 이렇게 따서 용현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공이지만, 근데 그때 마을이 또 하나 있었는데 탑석이라고 있었어요. 요즘 뭐 탑석이 많이 뜨더라고요. 자꾸 올라가. 탑석 자유, 탑석 힐스테이트 많이 뜨는데 지금 그 탑자를 보니까 이 탑자를 쓰더라고요. 그죠? 스투파. 탑자를 쓰는데 과거에 보면 이걸 많이 썼어요. 이거. 여기 무슨 탑자입니까?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걸상 있고 책상 있고 그렇잖아요. 걸상 탑자입니다. 그래서 어탑 이러잖아요. 어탑 하면 임금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게 이런 거에 등받이가 없는 나지막한 거. 그게 그런 돌이 있었지 않을까? 탑 속에 어디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탑이 돌탑이 되든 걸상이 되든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없는 것.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현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고개 그러죠? 볕고개가 양현입니다. 그래서 볕고개는 지금 영석고등학교 앞에 그 고개가 지금 많이 낮아졌는데 그게 높았거든요. 그게 볕고개입니다. 빛고개가 아니고 볕고개입니다. 그게 양현으로 원래 그 어원이 뭐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 어룡. 이제 어룡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룡리에 지금 이 어룡마을에 있는 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 산업단지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지금 의정부 신시가 의정부 이동 그 성당, 주교자 성당이 있는데 그쪽 기준으로 해서 공장들이 이거 이제 경원선이 있고 그러니까는 군수공장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쭉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의정부가 이렇게 커지면서 공장비대가 신곡동 저쪽, 여기 신곡동이라는 거는 그 송산딸이 건너서 태교현 쪽으로 가다가 오른땅 그쪽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논밭이 없고 산이고 이러니까 그쪽에 도시가 커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신곡동 쪽에 이 냉동 공장은 지금도 있죠. 그쪽으로 공장이 들어섰다가 장안동, 호건동으로 있고 밀려나죠. 그러니까 서울의 수유리하고 의정부하고 사이에 있는 지금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는 거는 사실 과거에 보면은 시골이죠. 그죠? 시골이라는 개념이 시골이야. 의정부보다 시골이야. 그쪽으로 이게 밀려난 거예요, 공장들이. 그러다가 이제 1997년인가? 97년도에 여기에 용현동 어룡마을에 여기 이제 도시형 공장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좀 2년 전에 발달이 되지만 동별로 제조업체 수를 보면은 용현동에 다 걸려 있고 용현동도 지금 중공 정부 묘소 바로 앞에 고루 조성된 용현 산업단지에 거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의정부의 공장지 되죠? 그 어룡리가 공장지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거기다 이제 이게 좀 뜨는 게 용현동 어룡리가 좀 뜨는 게 LH 들어왔죠. 네. 이거. 그 다음에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 이게 지금 계획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더라고요. 데이터 센터가 정의를 엄청 잡아먹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런 거 생기면 여기 몇 명이라더라. 여기 1,000명이라도 상주 인구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그런 어떤 이제 고용하고 인구 증가 효과가 있겠죠.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문부 선생 묘소를 뒤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무덤이 묘소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바로 뒤에는 아버님이 계시고 뒤에는 맨 위에는 그 정문부 선생의 5대조 할아버님이 계세요. 이름이 진짜 이분은 아버님은 신자를 쓰고 신자 삼가 신자 그 5대조 할아버지는 이 침자다 마음심변의 침자 정침. 이분의 이제 국조인물보에 이런 기록이 하나 보여요. 장우 양주 어룡산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그 국조인물보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무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효자봉으로 알고 있는 데가 사실은 어룡산이다. 이게 그 과거에 그 진정을 좀 할 수 있고 그것도 뭐냐면은 그 효자봉의 효자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이 정도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병명군이 돌아가셨는데 병명군 이침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두 아드님이 왕의 손자지 왕손이 극진하게 심효사례를 해서 효자봉이다. 병명군 묘는 다 아시죠? 신곡 이동 성당 동쪽으로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정부 선생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심효사례를 해서 그래서 효자봉이다.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엔 어룡산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 두 분은 다 이분보다 훨씬 후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해주정씨 그 족보를 보면은 대동보에 이분 얘기 나오고 이게 이 국조인물보의 정식입니다. 여기는 좀 어룡산이라고 국조인물보에 적혔는데 그 족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룡산이 아니라 어룡성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의 후손들 중에 정필이라는 분도 어룡성산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정의연 이분은 이제 정침 이분의 그 손자 되시는 분인데 이분 묘가 있고 여기에 어룡리에 있고 그 옆에 이분의 며느님 의령남 씨를 장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양주 어룡산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어룡성산이 나오고 어룡산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빈도로 봐서는 이 산이 어룡성산이었다는 걸로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해주정씨 그 문중의 그 지역의 산소가 또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분들이 특징은 이분들이 다 정침 이분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저쪽 그 고산동에 신숙주 선생, 무한대 신숙재 선생 있잖아요. 그분이 털을 잡은 게 그분이 거기 털을 잡은 겁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밀락동에 보면은 그 최씨들 옆에 그 본제마을 그쪽 동쪽으로 해서 거기에 그 홍씨, 남양 홍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처음 털을 잡은 분이 누구냐면은 홍달손입니다. 홍달손 들어보셨어요? 홍달손이 지금 계유정난 세조가 단정 복화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한 사전 작업, 김종서 등을 쳐 죽인 계유정난인데 계유정난의 성공장이죠. 홍달손. 그 다음에 이분 정침이 여기 처음 털을 잡은 거예요. 이거 보면 묘를 쓴 걸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계유정난 내지 계유정난 후에 그 다음에 세조가 등극을 하잖아요. 그때 좌익공신이라고 했어요. 좌익공신. 그분들. 요 신숙주, 홍달선, 정침 이분 이렇게 공통점이 그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 공통적으로 이 지역에 그 계유정난을 이제 겪으면서 세조가 사폐기로 왕창 이쪽에 풀린 게 아닌가 좀 막연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효자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효자봉도 이제 그 문적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주 취소의 남쪽 시골이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효자봉에 장사 지냈다. 이런 여기도 이제 효자봉, 양주 동쪽의 효자봉 북쪽에 장사 지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이분들 지금 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좀 기록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칠 148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묘소가 있을 뿐더러 요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1623년 기록 이전의 기록인데 명암정식이라는 분의 명암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정문부 장군 정문부 장군의 동생의 후손입니다. 진주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 문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증조, 진사 부분. 이게 뭐냐면은 이 명암 정식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상고, 양조, 어용산, 자호, 윤광거사, 일시, 문장, 중시라는 거는 둘째 형이라는 뜻이고, 중시, 농포 선생, 농포가 누구죠? 정문부 선생이죠. 농포 선생, 유난형, 안재지, 칭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룡산 산기슭에서 자기 형하고 문무하고 놀고 스스로 자기를 용광보살, 이 용자가 어룡의 용자겠죠. 용광보살하고 불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문장이 형하고 동생하고 난형 난제로 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정문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생 이분이 정문이거든요. 정문부, 정문이 이 두 분이 다 문장이 뛰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집안이 박살이 났으니까 이 정문이 동생을 신사하시고 자기 정문부, 자기 형님의 아들 둘을 데리고 유언에 따라서 진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벼슬길을 끄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문장이 뛰어난 것이 정문부만 하더라도 처음에 과거 봐가지고서는 아원이라고, 장원 아원이라거든요. 2등. 33명을 뽑는데 2등.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신, 어떤 이제 벼슬을 다 하고 나서 벼슬사냥 하다가 시험 보는 데에서는 장원. 그게 대단히 뛰어난 문인이죠, 문인. 무인이 아니야, 문인이야. 그래서 저는 장군이라는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선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효자봉이라는 말은 경명군 자제분들이 심효사에서 생긴 거가 아마 맞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 그게 더 사실, 왜냐면은 이 정문부 선생 이후에는 이쪽에 세고를 하지 않거든요. 세지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고. 그런데 아무튼 효자봉의 원래 이름은 어룡산. 정확히 좀 얘기를 하면 어룡송산. 산성이 있었나 봐요. 찾아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관련해가지고 지명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도료명이 지금 흉의로 효자를 부르는, 흉의는 정문부 선생에서 이제 따온 거죠. 그런 게 좀 이렇게 남아있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효자는 이제 효자봉인 거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삼현초등학교가 있고, 삼현은 이제 지금 삼귀서사, 여기에 지금 원선 선생, 그다음에 조변 선생, 또 정우 선생, 이 세 분이 어진 세 사람의 성귀, 삼현인 거죠. 송산은 이게 송산 조변의 호가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호가 아니 지명이에요. 그게 송산이라는 지명. 그리고 여기 보면은 풍미는 이건 신일주 선생을 그린 거죠. 이렇게 다 보고. 네, 밀락, 충의, 여기 충의가 있죠. 충의라는 충의중학교라고 지금 이쪽에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남북이 갈려서 지금 길주 이쪽에 북한대첩비를 갖다 다시 세우긴 했지만, 그리고 사당이 있지만 사당이 제단이라는데 그거를 북한 정부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사당 자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남한으로 볼 적에 남한에 지금 이분의 후손들이 유언에 따라서 진주로 갔는데 정문부 장군이 진주로 간 게 아니고 정문부 장군의 후손들이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사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서울도 다시 적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충덕사라는 그 사당 짓는 똑같은 시점에 충의사라고 진주에도 하나 지긴 졌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연고는 의정부에 있는 겁니다. 묘소도 있고 신덕기도 있고 지명도 남아있고 그 지명을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관이 뭔가부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국간대첩의 복제본이지만 있잖아요. 근데 국관이 뭐냐고. 국간대첩은 뭐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 아, 대단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국관이 뭔지 몰라. 국관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요거는 지금 윤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윤관이 고려시대 분이잖아요. 1107년에 다 알죠. 역사 생각할 거예요. 윤관이 그 구성을 회복했죠. 그 구성이 여기서부터 지금 조선의 시조가 이성계지만 이성계 어릴 때에도 이게 고려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구성을 쭉 개척해서 이게 지금 두만강이죠. 두만강 위쪽으로 해서 이 공홍진을 저기 적어놓은 건 사실 약간 좀 이게 좀 설이 많아요. 아무튼 구성을 윤관이 개척을 해서 이게 그때 우리나라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걸 해보니까 2년 후에 다시 반납을 여진한테 반납을 했어.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가 여진이란 말이에요. 백두산 밑에 여기가. 그래서 이거 개척을 해봐야 살기 좀 좋겠지. 근데 개척을 해봐야 관리가 안 돼. 그리고 툭 하면 여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주까지 부산까지 해적들이 내려와. 여진족이 기마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해전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기가 침략을 해요. 근데 관리가 안 돼서 2년 만에 돌려줬어. 우리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세종대왕은 이게 다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의 그 두만강까지 경계를 다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거, 4군, 육진을 세종대왕이 회복했어요. 이 육진을 회복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백두대간을 가르쳐 보거든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백두대간이 내려오는데 이게 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동해 쪽으로 가서 이래서 금강산 나오고 설악산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백두대간이 좀 휘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지금 오늘 고등학교 때 지학 선생님 하셨던 강사님이 했지만 그때 배우기를 추가령 그게 뭐라고 그러나 보조법이 아니고 지구대 추가령 지구대라고 배웠거든요. 뭐냐면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렇게 됐을 건데 툭 꺼져버렸어요. 깨끗하게 구덩이가 생겼어. 여기가 꺼졌어요. 여기가 낮은 지방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꺼지면서 여기가 좀 남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산맥, 넘을 수 없는 산맥이란 말이죠. 이게 거대한 산맥이거든요. 요거를 이게 산맥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요 밑에 이제 의정부가 있잖아요. 의정부가 있고 쭉 해서 여기 철원이 있고 철원 위에 김하로 해서 이 빨간 선을 쭉 보면 김하에서 평강 회양으로 해가지고 고상으로 해서 안변으로 해서 함으로 이렇게 옛날에 이 조선시대 초에 조선시대에 다니던 길이에요. 이게 뭐라 하냐면 경흥대로라고 합니다. 경흥대로.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이 산맥이 있잖아요. 이 산맥을 넘어가는데 여기 고개 이름이 뭐냐면은 고개 이름이 철령입니다. 해철자서 철령. 그래서 철령 고개고 여기에는 이제 관문이 하나 있어요. 검문소가 있단 말이에요. 검문소. 이제 성문이 하나 있다고. 그걸 뭐라 하면 철령관 이렇게 얘기해요. 철령관. 그래서 이게 이 산맥은 이 통로가 여기 철령관인데 이 철령관을 넘어야 결국 이쪽 동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동해. 함경도 내지 동해로 가려면 서울에서 가려면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령관을 반드시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이 천령관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백성들이 활용을 하는데 동해의 어떤 부고라든가 무슨 뭐 북청 쪽의 어떤 삼배라든가 배라든가 뭐 이런 거 좋은 목어집이 바리바리 씹고 넘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이 보초병들이 딴짓을 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 임진왜란 후에 통로를 하나 개척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푹 꺼진 데가 이거 괜찮네 이게. 그래서 여기를 새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삼방간로 이렇게 얘기해요. 삼방간로. 살길이라는 얘기지. 제길이야. 그래서 출발이 의정부에서 저 축석고개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철원 김화로 해서 가든 그게 이제 북간대로, 이게 북간대로라고 경대로라고 하는데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의정부에서 녹양으로 해서 동부천으로 해서 연천으로 그쪽 철원으로 해서 올라가서 하는 그게 뭐냐면 이거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삼방간로예요. 그래서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용기원이라는 데에서 태백산 이제 백두대간을 넘어가서 만나요. 나중에 이 삼방간로가 지나간 이 추가령 구조국을 통해서 철길이 생기죠. 1914년에 그 고사에 이제 저쪽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경문까지 가는 경원선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생기잖아요. 그게 추가령 구조국의 삼방간로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철령 넘어서 지명이 빨간 정치공원인데 지명이 하나 있죠. 여기 신고산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고고산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고산이라고 있어요, 고산. 이게 그 경궁대로 철령관을 넘어가면 고산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쉬겠지. 그런데 철도를 경원선을 보면서 이 고산 옆쪽에 서쪽으로 고산역이 하나 생겨요. 그 여기 이름이 신고산역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산이 우 하면서 여기 열차가 신고산역에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요 전래의 고산, 부고산에 사는 사람 아가씨 귀에 막 들리는 거야. 저걸 타고 함흥으로 가면은 함흥의 1943년도에 인구가 30만입니다. 고무공장도 있지, 비료공장도 있지, 30만 명, 그게 다 일꾼이지 뭐야. 그래서 그거 가는 거가 신고산 타격입니다. 이렇게 그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그 북간이라는 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철령관 있잖아요. 거기서 북쪽으로 갈 수가 있어. 동해 쪽으로. 그래서 그게 철령관을 다른 말로 북간이라고 그러고, 북간, 북쪽으로 나가는 관문이라는 얘기죠. 그 위쪽을 그래서 북간이라고도 하긴 하고, 다른 말로 말을 뒤집어서 관북, 함경도를 관북지라는 지방이라고 하고, 그 철령관 서쪽이 관서지방이잖아요. 그게 평안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령관을 넘어가기 전에 안쪽에 관내, 이게 이제 서울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명이 관동이라고 있잖아요. 관동은 그걸 철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 해서 관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는 저 밑으로 한창 내려가서 대관령, 그거의 동쪽이다 해서 관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북관이라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관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관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북관 개척이라는 것은 관북 지역에서의 큰 승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함경도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북면이라고 그 1413년까지 그 동북면이라고 함경도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함흥 차사 그 전설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태상왕이 동북면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태상왕이 동북면으로 갔다. 그게 함경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여기 지금 안변이 있고 그 여기 함흥이 있잖아요. 여기 이 지역까지가 고려 말에까지는 이게 원나라 땅이었어요. 원나라 땅. 그리고 그 이성계뿐만이 아니고 그 선조 아버지도 원나라의 뭡니까? 다루가치라나 벼슬에 살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게 명칭이
영길도, 함길도, 영안도 이렇게 해서 함경도라는 명칭이 생긴 거는 1509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일본어가 일어나기 전에부터 이제 함경도라는 명칭이 좀 생겼단 말이죠. 그렇고 이 천령 관련해서는 이 항복이 광해군 때 이제 귀양사에 가면서 읊은 시가 있죠. 천령 높은 공에 시원한 저구름하는 시가 있죠. 그런 걸로 유명하고. 자, 요거는 이제 북한대첩을 제가 얘기를 하려합니다. 북한대첩, 요게 참의 토외도, 그러니까 이제 벌기하자 일어나자 이런 거죠. 참의는. 그래서 토외도, 외적을 토벌한다. 이게 북한대첩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북한대첩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보면은 이게 정황상 보면은 요게 경성 같아요. 경성 지명. 경성이 아까 여기 있죠. 경성 여기 있죠. 요 빨간 테 둘른 데가 회룡하고 경성하고 명천이 뭐냐면은 순외라고 해서 외의 귀순한 그걸 순외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데 여기. 근데 그 중에 하나 경성을 우선 들어간다고 충의공이 경성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국세피를 편안을 하죠. 보글이면 요게 국세피예요. 목을 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충의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요 시점은 잘 안 맞는데 여기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이제 의병이 생겨가지고 연락이 두절되니까 이제 저 밑에 있는 왜군이 무슨 일이 생겼나 정탐을 와서 김화병들이 나가가지고 김화병이죠. 조선의 김화병이 나가가지고서는 한 100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경성 전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은 좀 달라. 근데 하나를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성, 충의공, 국세필, 경성 전투를 형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북한대첩